형상이 결정합니까? 마음이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이 진가의 결정은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은 동양에서 다른 거 없이 그 우주변화 원리에 제가 그 리기론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이렇게 오실 필요도 없고 마음이 와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속을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마음을 본다면은 다른 행동을 할 때 이건 가짜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공부가 신법이에요. 있어요. 근데 이 공부가 간단하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쉽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엮여 들어가는 공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이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 진상이면은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가상인 경우는 우리가 믿고 당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위에 보면은 그대로 믿어서 당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럼 결론의 파악은 상학이라 해서 형상의 파악입니까? 기와 성심의 파악입니까? 기와 성심이에요. 그래서 상학 중에 가장 근본이 될 수 있는 건 심학이다. 이런 소리. 심상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또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이러하니 관상에서 성정의 진실이 있는 심상을 파악함이 핵심이다. 당연합니다. 근데 그 심상이 심상법만 연구를 그야말로 동양 심리학만 서양 심리학도 있겠지만요. 연구를 하면은 되겠지만은 그건 좀 한이 없다. 시간상 세월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간단한 상수학적 개념의 상학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에 앞서 비가 오려면 구름이 끼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조짐이 앞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짐이 있으니 이를 파악하여 미래를 대비함도 이 학문을 하는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리와 달리 만세력을 보지 않는 편리성이 있으나 문자화되지 않은 형상적 정보이니 파악함이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사주명리는 뭐 그냥 적고 그대로 변동되지 않는 문자로 파악하니까 어려움이 오히려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공부는 뭐 양은 많아지겠지만 시대적 상황인 성형. 자, 이 질문이 저희가 많이 받는데요. 성형을 하면은 관상이 바뀌느냐? 다시 말해서 기도 바뀌고 성정도 바뀌느냐? 바뀝니다. 근데 그 성형적 의미가 몇 프로의 천성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그것도 상대성이에요. 그래서 코가 영 못 났는데 수술을 해서 아주 수술이 잘 됐다. 그럼 마음도 상당히 자신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잘 된 거 보여주러 다니겠죠. 그동안 좀 숨기고 다니다가, 그거 얼마나 세상살이의 자연적 자기 본성의 표현이 저절로 일어나는 하나의 모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화장, 그 두 개 적어놨는데요. 성형과 화장. 이것도 후천적이지만은 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은 되지만은 관상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본성이 화장을 두껍게 하더라도 본성은 보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화장을 누구 성질대로 해요? 자기 성질대로 하니까 성질을 화장으로도 표출하고 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 관상에서는 기색, 명륜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냥 화장을 하면 어떻게 봅니까 하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다 보입니다. 화장 정도 덮은 것은 보이게 돼 있어요.
해서 이런 기본적인 의의를 갖고 출발합니다. 22페이지요. 자, 그러면은 제2장 상학 기본 이론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관상의 원리. 이렇든 저렇든 봐야죠. 봐야죠. 그럼 본다인데 본다. 본다는 것은 뭘 봅니까? 보이는 것을 봐야지. 안 보이는 것을 본다면은 이 상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죠. 그 보이는 것을 본다. 그러면은 오행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사물에 빗대어서 볼게요. 나무에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 오행이 뭐예요? 지금 그 책에 있으니까 잘 보시면 수죠. 수. 수는 휴식 저장된 근본입니다. 휴식 저장의 근본이다. 여기서 이제 변화의 과정을 토 변화의 과정을 겪어서 거쳐가지고 싹이 나왔다. 싹. 싹은 오행이 뭡니까? 목. 뭐예요? 시작, 출발, 발생. 이건 앞서서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내면의 세계, 그 깊숙이 있는 근본의 세계, 근본의 세계를 뿌리를 갖다 놓고 보는 것이 잘 보일 겁니까? 싹을 보는 것이 그래도 잘 보이는 겁니까? 싹이죠. 뿌리를 잘라봐야 뭐 있습니까, 그냥? 그런데 목에서 다시 변화를 거쳐서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색이 있고 향도 있고 이런 것이 나온 상태를 뭐라 그래요? 화. 그러면은 화라 그런 것은 오행의 기본 개념은 분열, 분선, 상승, 활동이라 했지만은 이것을 다시 표현한다면은 내면의 근본적 세계를, 근본적 의미를 외적으로 표현한 단계.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오행이 뭐예요? 화.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는 상을 봐서 내면을 알아보기로 했으니까 이 공부가 뿌리의 상을 보는 게 나았습니까? 이렇게 잎, 가지, 꽃 이런 상을 보는 게 나았습니까? 이쪽에 나왔죠? 이것이 내면의 세계를 다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뿌리에서 나왔죠? 근데 뿌리를 잘라봤을 때 꽃이나 뭐 잎이나 이런 게 안 들어있으니까 이미 나온 것을 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행의 뭐예요? 화죠. 그러면은 우리가 관상에서, 관에서, 본다는 의미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부위가 어디예요? 화지. 화. 화에 해당되는 부위다. 요 줄이에요. 이것은 뭐 오행 기본이니까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식물에 비유했으니까 이렇지만은 내면의 세계를, 내면의 근본적 의미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얼굴에서 뭐가 있을까요? 이건 또 분열체죠. 분열. 얼굴이죠, 얼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분열체가 뭐예요? 얼굴입니다. 분열했다 그러면은 좁아진다는 소리예요? 넓어진다는 소리예요? 넓어진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건 넓어진 것을 뭐라 그래요? 면. 하나의 면적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얼굴이 좁은 사람이 잘 보여주는 겁니까? 얼굴이 넓은 사람이 잘 보여주는 겁니까? 얼굴이 넓은 사람이 잘 보여줍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기본 이치예요. 그 다음에 제 행동을 보시면은 앞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자꾸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분열이에요? 자, 똑같은 얼굴도 이리고 저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화죠. 그것도 분열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속을 잘 보여주는 사람. 이러고 있고 숙이고 있으면은 뭐가 됩니까? 밑으로 하강하고 있죠? 화의 기운이 아니다. 그럼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잘 보여줄 것인가? 이 사람이 잘 보여줄 것인가? 이건 다 쏟아내버립니다. 같이 앉아서 10분만 얘기하면 고향도 나오고 뭐 형제 이름도 나오고 이렇게 돼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런 사람. 안 보이죠. 요즘 안 보여주는 분들 많대요. 모자 쓰고 까만 안경 쓰고 괴물 마스크 딱 써버리면 보이는 게 하나도 모르죠. 뭐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은 다 내면의 세계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가리고 있다. 그러면은 분열이 지금 얼굴이 분열이 돼 있는데 또 분열된 곳이 있느냐 하니까 손가락이 분열이 돼 있어요. 오행으로. 그래서 손가락도 분열되어 있다. 그리고 면을 이뤘다. 바닥을 이루고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또 분열되어 있는 것이 뭔가 했더니 발가락도 분열되어 있다. 그러면은 분열된 곳이 오행의 뭐예요? 화죠. 얼굴은 위에 있으니까 자, 오행의 위치를 잡았었죠. 화가 윗부분이에요, 아랫부분이에요? 상화, 하, 수죠. 그러면은 얼굴이라 그러면 화 중에 뭐예요? 화죠. 화 중에 화다. 손은 뭐예요? 손은 내릴 수도 있고 얼굴은 저 땅에 놓고 다닐 수는 없죠. 위에 그대로 고정을 시켜버리죠. 잘 때 아니면 잔다는 소리는 오행의 실행이 뭡니까? 수죠. 그럼 누워야죠. 또 심하면은 화를 치료하는 사람은 얼굴을 뭐예요? 이불로 덮어버리죠. 그건 뭐예요? 완전 뭘로 들어가는 겁니까? 수로 들어가는 거죠. 휴식 저장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화 중에 화지만은 얼굴만 못한 분열, 화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손이에요. 손가락. 이것도 화 중의 화예요. 그런데 발가락이라 그런 것은 수중의 화예요.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분열이 화중의 화가 분열성이 좋아요? 수중의 화가 좋아요? 화중의 화가 좋죠. 그래서 발가락은 짧아요. 분열한 것이. 수의 수렴 내지는 근원적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셋이 이제 이 상을 파악하는 핵심에 들어가죠. 이게 면상. 요것이 뭐예요? 수상. 요것이 뭐예요? 족상. 왜 손금을 보고 얼굴을 보고 발을 보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요? 오행이 무엇 때문에요? 화. 내면의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분열이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분열에 해당됩니까? 그게 뭐예요? 행동. 표현. 그래서 이 행동도 그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다. 대신 진가가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대로 표현한 걸로 보겠어요. 그 다음에 화에서 크게 봤을 때 웃음, 그 다음에 혀, 오관 중에 대표적인 심소장, 화의 개념을 심소장 소리를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관상책에 오장육부의 기운이 발현돼서 나와요. 그래서 심소장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의학하고 관상하고 뛸 수도 없어요. 관상을 하다 보면 의학이 또 나와요. 뭐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오장육부의 근원적 기운의 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면의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이 오관 중에 하나가 지금 뭐예요? 혀죠, 혀.
혀. 그래서 의학에서는 설진이라는 게 있어요. 설태진단. 혀는 뭘 구사합니까? 언어. 말도 그 내면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거 말고도 또 있겠죠. 전체적으로 봐서 결론은 뭘 파악하는 거예요? 근본의 심, 성, 기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역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관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네요. 그러면은 뭘 봐야 할지가 이제 나왔네요. 그러면은 상이, 화가 상이니까 그 사람의 현상, 내면의 세계의 표현을 보려면 위쪽을 봐야 돼요? 아래쪽을 봐야 돼요? 위를 보셔야 돼요. 위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근본을 보려면 위를 봐야 돼요? 아래를 봐야 돼요? 아래를 봐야 돼요. 하체가 튼실한 걸 봐야지. 그러면은 다시 이것을 얼굴에서 뒤에 가서 하겠지만 여기에서 본다면 위가 다시 뭐예요? 화고, 밑이 뭐예요? 수죠. 그럼 여기가 튼실한가가 근본이 튼실한가고 여기가 어떤가가 현실을 반영하는 화의 개념이다. 손으로 보면은 여기가 수죠. 이건 뭐예요? 화죠. 여기가 약하면은 이것을 모아놓은 집중화시킨 수의 개념인 손목이 약하면은 손을 못 써요. 활동이 안 된다. 발도 마찬가지. 요즘 그 커가는 애들의 보편적인 특성이 뭔가 하면 발가락이 모여 있지 않고 전부 발가락이 떡 벌어지죠. 그러면 수중에 뭐가 상당히 많이 생겼다는 소리예요. 화.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 발이 분열하고 있다. 돌아다니. 발가락이 이렇게 모이는 것도 아니고 떡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도 이 하초에도 열이 꽉 차 있는, 해서 표현력이 아주 강해지는 그런 의미의 모습의 시대적 반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책에 적어 놓은 것이 위에 그 나무 꽃 그림 옆에 보면은 상부, 신, 혀, 언어, 행동, 표현, 안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관상을 보는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유는 지금 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의 세계를 밖으로 표현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변화하는